증권사 리포트에 있는 목표가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우경제TV 한성욱입니다. 금일 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 현대차입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실까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래 들어서 중국장이 엄청 많이 빠지네요. 홍콩 증시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적으로 좋지 못한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상해 증시가 마이너스 2.5%, 홍콩 증시가 마이너스 3.3%. 지금 전체적으로 중국 증시가 가파르게 좀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근데 이 중국 증시가 첫 번째 스타트로 인해서 다른 신흥국 시장도 흔들릴지, 아니면 미국 시장 또한 같이 흔들림이 나와줄지는 좀 지켜봐야지 좀 명확한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그래요. 네, 좀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부분도 그렇고 글로벌 증시의 흐름도 그렇고. 그럼 현대차의 흐름은 어떤지 같이 한번 좀 살펴볼 건데, 오늘 리포트 좀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현대차 단기적 숫자에 감춰진 큰 그림이 있다. 당사 추정치 및 가이던스에 부합하는 견조한 실적이다. 좀 나아졌는데, 이것도 좀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제가 리포트 다 체크를 한번 해드렸지만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신규 리포트는 다 체크를 해봐야 돼요. 분기 실적이 매출이 연간 대비 한 40% 가까이 늘었고, 분기 대비 10% 늘었고, 영업이익이 연간 대비 220% 늘었고, 분기 대비 14% 늘었습니다. 추정치 기준에 부합을 했고, 영업이익 개선에서는 자동차 부문의 물량 증가, 북미 중고차 시장의 호황.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북미 중고차 시장이 너무나도 호황이었어요. 중고차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이게 인플레이션 지수에 영향을 줘버리는 키워드였잖아요. 그렇죠? 인플레이션 지수가 급등했는데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중고차 시장의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기 때문에 대부분 인플레이션의 지수를 중고차 시장의 가격이 올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요 이슈에 붙어서 수혜를 받은 기업 중 하나가 현대차입니다, 여러분. 호황에 따른 금융부문의 수익성 개선이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고, 신흥국 판매, 베트남, 동남아시아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적으로 다 잘 팔렸죠. 좀 특징적으로는 일본을 지켰다 보기 조금 우리가 좀 하이라이트 쳐볼 수 있을 만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흥국 판매 비중 및 판관비 상승으로 동사 자동차 부문의 영업이익률이 4.6%를 기록했으나, 이미 지난 1월에 제시되었던 가이던스에서 벗어나지 않은 견조한 실적의 흐름이었다라고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판관비 상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동차 부문의 영업이익률의 성장 둔화, 이거를 좀 부정적으로 해석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 사람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판매 보증비 9천억 정도 되는 부분이 사실 자동차 부문 매출액 대비해서 3.6% 정도거든요. 전년 대비해서는 좀 늘어났다라고 해도, 사실 이게 선제적인 판매 보증 충당 부채 쌓기의 좀 일환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네요. 근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냥 미리 선제적인 대응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미가 없다라고 저희가 좀 보고 있는 부분이고, 이 인도네시아 공장에서도 상당히 차가 잘 팔리고 있어요. 그렇죠? 인도네시아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진적인 생산의 정상화, 신차 투입, 이것도 결국 그거잖아요. 반도체 수급난 우려 자체가 좀 가시적으로 풀릴 것이고, 그로 인해서 신차도 잘 팔릴 것이고, 요런 키워드인데, 이거는 사실 말하지 않아도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리포트에 썼다라는 게, 제가 느끼기에는 이 애널리스트 분께서 할 말이 없었나 봐요. 할 말이 없어서 사실 너무나도 의미가 없는 말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는 내년까지는 어느 정도 반도체 수급 우려감이 있지만, 하반기부터는 어느 정도 풀릴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개월 전부터 논의가 되어 왔었던 이야기이고, 그로 인해서 당연히 수급이 정상화돼서 신차를 생산을 한다라는 키워드는 너무나도 당연한 키워드입니다. 목표가 이거 보지 않도록 할게요. 딴 건 몰라도 여러분, 증권사 리포트에 있는 목표가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부분을 보자면, 그냥 딱 시장 기대치만큼 나와줬었던 것 같아요. 시장 기대치만큼 나와줬고, 이것보다 뭔가 더 서프라이즈한 키워드는 없고, 악재가 명확하게 아직 해소가 돼주지 않았기 때문에 메이저들 입장에서는 이걸 굳이 주가를 끌어당겨서 올려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다행스럽게도 2거래 정도 외국인이 소량 매수 물량이 들어와줬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매도로 쳤었던 물량에서 쇼커버가 조금 나와주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이게 정말 좋은 물량이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주분들께서도 지금 상황에서는 어쩌겠습니까? 관망 포지션이 정답입니다. 오늘 때 되면 올립니다. 왜냐하면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의 대장주이기 때문이에요. 이 종목이 올라가지 코스피 지수가 올라간다라니까요. 네,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테이퍼링 인플레이션 이슈 그 우려감 나와줬을 때 저희가 시장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왜 올라가는지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브리핑을 드렸고요. 그리고 시장은 올라갔습니다. 시장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지금은 건전한 조정이니까. 지금 나와주는 키워드가 뭐고, 뭐 중국발 관련돼서 미중 무역 분쟁 이슈 다시 한번 더 부각되면서, 뭐 홍콩 증시가 지금 마이너스 4% 정도 더 빠지고 있는데, 이거는 한타임 일단은 시장에서 한번 부각을 받아줬었던 이슈죠. 예? 부각을 받아줬었던 이슈이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그런 폭락을 유발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물론 이게 한타임 시그널이 돼가지고 시장의 추세를 꺾어줄 수 있을 만한 그 요인이 될 수도 있는데 조금 더 냉정하게 모니터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올라가줘야 되는 상황인데 홍콩 증시가 무너지다 보니까 그냥 같이 못 올라가 버리고 있어요. 발목 잡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가줘야 되는 시기에서 홍콩 증시가 발목 잡고 있어요. 어느 정도 중국 증시의 안정화가 먼저다. 왜냐하면 중국 증시가 안정화가 돼야지 우리 현대차도 시장을 주도해줄 수 있을 만큼 움직임을 나와줄 수 있는 거지. 그럼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상태에서 지수 못 끌어올립니다. 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 정도의 수치가 나와주는 거예요. 주식 시장은요, 마이너스 3에서 4% 빠질 때는 무조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건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이거를. 예,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좀 더 모니터링 하면서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시장이 괜찮아져야지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가 나와주는 거지. 예, 이제 하방 추세로 꺾인 상황에서 주도주로서의 그 탄생이 안 된다라고 하면 지금으로서는 계속해서 옆으로 행보를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아쉽지만. 그래도 내년 사실 기업의 펀더멘탈적으로만 봤었을 때는 내년이 엄청 기대됩니다. 네, 내년이 엄청 기대되기 때문에 모든 악재가 어떻게 보면 대부분 다 해소가 되는 거잖아요. 뭐 신재생차의 점유율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기술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그만큼의 투자가 집행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삼박자가 다 여건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은 좀 날개를 달고 날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좋습니다. 오늘 깔끔하게 현대차 영상 이 정도까지만 진행을 하면서 마감을 좀 하도록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해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마지막 7월 이벤트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럭키7입니다. 시장이 흔들린 구간도 나아지고 있고 여러모로 마구잡이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저희 또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종목군들 신규 종목 포트폴리오 편입시키면서 어느 정도 이 종목도 매매하고 이 종목군들을 다시 한번 새로운 종목으로 교체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아직까지 포트폴리오 구성이 안 되신 분들께서는 7월 이벤트 잘 잡아보시고요. 1년에 120인데 한 달에 10만원입니다. 이 정도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투자 못하면 사실 저는 주식을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관련돼서 궁금하신 부분은 저희 카카오톡 친구 추가해 주신 다음에 상담 한번 받아보시고요. HBTV 천사입니다. 고객센터는 1644-1873입니다. 친구 추가 아이콘 눌러주신 다음에 아이디로 추가 아이콘 한번 눌러주시고요. HBTV 천사 검색 후 친구 추가 클릭까지 한번 해주시면 허브인제 TV로 오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